안녕하세요. 저는 다양한 육아 고민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아이의 만남과 성장을 함께하는 아이사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육아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스페셜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동훈심리상담 교육센터 소장 홍규묵입니다. 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소아청소년과 한원호입니다. 3살 된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니다. 제 아이는 다른 건 괜찮은데 옷 입힐 때만큼은 너무 힘이 듭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혹시나 감기에 걸릴까 내복을 입히는데 그럴 때마다 입지 않겠다고 떼를 쓰는 바람에 아침마다 전쟁을 합니다. 내복만이라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다른 옷들도 조금만 불편하다 싶으면 입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옷을 입힐 때마다 늘 고민입니다. 날씨는 점점 추워지는데 아이가 옷을 입지 않으려고 해서 많이 걱정되시죠. 계절이 점점 추워지면 아이들의 건강상의 이유로 부모님들은 더 따뜻하게 입히려고 하고요. 아이들은 입기 싫다고 더 많이 도망가기도 합니다. 주어지는 많은 어떤 자극들이 있는데 그 자극들을 처리하고 해결하는 것이 감각입니다. 아이들은 타고난 저마다의 감각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청각에 예민하고 어떤 아이들은 촉각에 예민하고 어떤 아이들은 냄새에 예민하고 나름대로 타고난 감각이 아이들이 세상의 정보를 수집하고 나름대로 자기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를테면 아이가 옷입을 두껍게 입는 걸 싫어한다면 이 아이가 혹시 이런 촉각에 예민한 아이는 아닌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둔해서 몸이 움직이는 걸 굉장히 불편해하는 건 아닌가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감각적인 특이성은 우리 아이들마다 다르지만 너무 우리 아이가 감각적인 특이성이 있다고 해서 그 상황에서 보호하기만 하면 아이들은 자극에 반응하는 힘이 약해지고요. 부모님이 너무 나몰라라 하고 무시하게 된다면 아이는 자기 스스로 어려운 것들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은 많이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감각적인 특성이 있는지를 먼저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아이들의 이런 감각적인 반응을 어떻게 잘 둥글둥글하게 소화시켜 주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옷을 입을 때 약간의 변신놀이처럼 아이랑 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아이가 옷을 입는 과정은 굉장히 수동적인 과정입니다. 부모님은 열심히 입히려고 하고요. 아이들은 거기에 그냥 내 몸이 흔들흔들 따라가는 정도로 옷을 입기가 되죠. 그래서 조금 더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네 팔이 요번에는 이 굴 속으로 쑥 들어갈 거야. 여기 봐봐 손이 나왔지 하면서 내가 옷 입는 과정을 아이들이 호기심 있게 관찰하고 볼 수 있게 된다면 아마 아이들이 옷 입는 것도 하나의 재미있는 놀이처럼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아이들이 할 때 좀 더 편안하기 위해서 좀 더 컨디션이 좋을 때 아니면 좀 더 부모님이 흥얼흥얼거리면서 아이가 재밌어하는 놀이를 같이 부르면서 좀 더 여유 있고 긴장을 이완된 상태에서 옷 입기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빨리 입혀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리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아이에게 미리 오늘 어딜 가야 돼서 우리가 옷을 빨리 입어야 되고 이 옷을 입으면 너는 밖에 나가서 우리가 재밌는 곳에 가게 될 거야 하고 미리 얘기를 해주신다면 이 아이가 옷 입기를 왜 하는지 알게 되고 그리고 자기도 준비하게 되고 그래서 뭔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옷은 몸을 보호하는 것도 되지만 자기의 신체적인 자아를 형성하는데 내가 이런 모습이구나 나 이렇게 멋진 모습이구나 이런 옷을 입을 때 난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걸 가질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부모님과 재밌는 변신놀이의 하나로 옷 입기를 한다면 아이도 자신의 건강한 신체 자아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8개월 된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저는 아이가 이유식을 잘 먹지 않아서 고민입니다. 이유식을 몇 숟가락 겨우 먹는데 너무 적게 먹어서 걱정되는 마음에 아이를 정신없게 한 뒤 입에 넣어줘 보기도 했지만 입에 들어가기 무섭게 바로 뱉어버리네요. 이유식을 너무 안 먹어 혹시나 영양과 성장에 문제가 있진 않을까 너무 걱정입니다. 8개월 된 아기의 이유식이 진행이 잘 되지 않아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외래에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유식과 관련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번 사례처럼 잘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만일 아기가 성장을 잘 하고 있다면 그리고 철분이 풍부한 식단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일단은 양이 좀 적더라도 좀 기다려 보실 수 있습니다. 아기가 성장을 잘 하고 있는지 여부는 키와 체중이 아기 수첩이나 여러 자료에서 영유아 성장 곡선에 따라 정상 범위 내에서 잘 크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철분이 풍부한 육류가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식단에 들어 있다면 양이 좀 적더라도 일단은 좀 기다려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은 아기가 이유식을 먹는 과정을 부담스러워하거나 스트레스 받는 과정으로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엄마가 놀이 혹은 즐거운 행위로 먹는 과정을 만들어 주신다면 아기가 훨씬 즐겁게 이유식을 먹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엄마가 떠 먹여주는 이유식도 있지만 아기가 자기 그릇에 손이나 수저 등을 이용해서 묻히고 흘리고 하면서 재밌게 놀면서 먹을 수 있도록, 즉 이유식과 친해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도움이 되었던 것들은 엄마 아빠가 식사를 하실 때 아기가 함께 그 식사 자리에 앉아서 이유식을 먹는 것도 도움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어느 하나가 결정적으로 큰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관찰해 보시고 아기의 특성에 따라서 한번 방법을 고민해 보신다면 분명히 효과가 있으실 것입니다. 이유식은 아기의 주식이 아닙니다. 아기의 주식은 적어도 12개월이 될 때까지는 분유 혹은 모유가 됩니다. 따라서 이유식을 간식 정도로 생각해 주셔도 충분합니다. 다만 꾸준히 먹이고 있다면 아기의 건강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유식이라는 것은 간을 하지 않은 음식을 단순히 익혀서 먹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맛있게 만들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아기들의 경우에는 약간의 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유식의 원칙에는 어긋납니다만 잘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약간의 소금간을 권해드려 보면 실제로 아기들이 이유식이 잘 진행됐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아기가 이유식이 잘 진행이 되고 잘 적응이 됐다면 꼭 소금간은 다시 빼주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내성적인 5살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니다. 제 고민은 아이가 처음 접하는 일이 있으면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 하게 된다고 해도 조금만 어려우면 바로 포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화도 내보고 응원도 해봤지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걸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네요. 이럴 때는 제가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가 새로운 일을 낯설어하고 안 하려고 하니까 부모님께서는 많이 염려되시지요. 부모님은 아이와 뭔가 즐겁고 새로운 일을 활동하고 그러면서 즐거움을 기대하셨을 텐데 실망하는 마음도 조금 있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이들은 낯선 환경에 적응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 다 다릅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어떤 자극에 반응하는 양상을 기질이라고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뭔가 새로운 것이 오면 굉장히 신나하고 호기심 있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이가 있고 그에 반해서 불안하고 뭔가 멀리하고 싶어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사람의 마음이나 정서를 아주 민감하게 잘 포착해서 비위를 잘 맞추고 알콩달콩 교류하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어떤 아이들은 자신의 목적만 아주 충실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놀이에만 몰두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타고난 아이들만의 기질입니다. 우리는 이 기질에 따라서
교육하고 양육 과정을 거치게 되면 아이는 자기만의 성격을 형성하게 되죠. 지금 말씀 주신 낯선 것에 민감하거나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하지 않으려는 이 아이의 태도도 기질적인 특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시는 건 어떤지 한번 그 부분을 고려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성적이고 낯선 것을 조금 어려워하는 아이들에게는요, 먼저 이 아이들이 조금 안정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활동을 할 때 시간을 주고 천천히 기다리고 그 다음에 관찰하고 이런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이 아이들로서는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럴 때 부모님들이 해주실 수 있는 방법은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머물러 계시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같이 있어주면서 아이가 쳐다보는 거 같이 쳐다봐주고 아이가 하고 싶은 거 같이 하시면 이 아이 옆에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조금 어려우면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께서 미리 다 가르쳐 주시거나 어려운 거는 미리 다 해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은 의존심이 커져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과 무언가를 함께 하시려고 한다면 아이의 속도에 맞춰서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가 할 때 같이 속도를 맞추고 아이가 어려워하면 네가 생각해봐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이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면서 부모님이 먼저 시범을 보여주셔서 아이가 약간의 힌트를 가지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이 아이가 갖는 마음의 불안이나 어려움들을 조금 견디는 인내심이 자랄 수 있을 것 같고요. 뭔가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성적인 아이들은 많이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면 너는 왜 안 하니? 하고 재촉을 하게 되는데요. 안 하는 것도 하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에 이 아이들은 다른 사람을 관찰하고 새로운 걸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시간이고요. 이때 할 수 있어. 재밌어 보이지 않니? 엄마랑 같이 한번 같이 볼까? 아빠가 네 옆에서 같이 이거 보고 싶은데 괜찮겠어? 그렇게 안전하게 머물러 주신다면 아이들이 조금씩 마음의 힘을 얻어서 새로운 걸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막 5개월로 접어든 아기를 키우는 초보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는 하루에 한두 번씩 매일 대변을 봤는데 지난주부터는 3일에 한 번씩 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보채지는 않는데 변 상태가 조금 묽으면서 진한 노란색입니다. 혹시 제 아이가 변비는 아닌지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아기가 변을 자주 보지 않아서 혹시 변비는 아닌지 고민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변비라고 하려면 아기가 변을 자주 보지 않는 것뿐 아니라 사실은 아기 변의 굵기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즉 아기가 변을 자주 보지 않으면서 변이 굉장히 단단하고 혹은 굵고 길게 본다든지 간혹 아주 물기가 적을 때는 토끼똥처럼 동글동글하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일부 아이들은 식욕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토하기도 하고 복부가 팽만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변비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번 사례의 아기 같은 경우에는 변의 굵기는 무른 상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기가 특별히 추가적인 다른 증상이 없다면 꼭 변비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기의 증상이 점점 심해진다든지 혹은 점점 변비의 양상을 띈다든지 하면 이유식의 수분을 좀 늘린다든지 혹은 섬유질을 좀 비중을 늘리는 방법도 도움이 되지만 그런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꼭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방문하셔서 변비약이라든지 혹은 특수 변비 분유 등을 처방받아 사용해 보신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설사에 관한 문의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요. 아기가 변이 좀 묽다고 해서 모두 설사는 아닙니다. 변의 횟수도 많아져야 되고 물기도 많아져야 되고 한 번에 보는 양도 많아져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만족하지 않는다면 일시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셔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기의 변의 양상이 점점 설사 양상을 띄어간다든지 점점 묽어지고 양이 많아진다든지 혹은 혈변이나 코변이 섞인다고 하면 그때는 꼭 병원의 진료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육아에 대한 고민으로 답답했던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준 사이다 같았던 시간. 끝으로 사랑을 가득 담아 아이를 키우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녀 양육의 과정은 부모가 되어가는 과정이고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겪으시는 어려움들을 아이사랑 상담실은 열심히 들을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혼자 외롭게 하는 휴가가 아니라 함께 아이들을 키워내는 과정에 우리가 참여를 하고 든든한 가족, 건강한 아이로 자라나는데 아이사랑 상담실이 함께 하겠습니다. 외래에서 상당히 많이 질문을 받던 내용들을 오늘 함께 공유하게 돼서 굉장히 기쁜 시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보신 내용들은 아이사랑 상담실에서 많이 의뢰받고 있는 상담 내용입니다.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드린 내용이 아기를 직접 진찰하고 내린 상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드린 상담 내용을 그대로 따라해 보시고 잘 되지 않거나 혹시 다른 문제가 생긴다면 꼭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상담을 한 번 더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아이사랑 상담실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사랑에서 들려드린 솔루션이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저희가 들려드린 사연처럼 육아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아이사랑 상담실을 찾아주세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온라인 및 전화, 대면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사소한 내용이라도 저희는 언제나 귀 기울이고 있을게요. 지금까지 사랑하는 아이의 만남과 성장을 함께하는 아이사랑이었습니다.